고고쇼 첫 번째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엔스탑인데요. 오늘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됐던 종목들이 다음 주 월요일장에서 그 흐름 이어갈 수 있는지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매니저는요. 앞으로 목요일마다 고엔스탑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MBN골드 박수범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참 오랜만에 뵙는데요. 구체적인 종목들 살펴보기 전에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옵션 만기일이자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좀 살짝은 시장에 대해서 좀 긴장을 하고 대응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시장 자체는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7천억 넘게 매수 물량이 좀 들어왔고요. 물론 지금 코스닥 흐름들도 참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보게 되면 지금 현재 흐름들 자체가 지금 현재 선물 쪽에서 움직임들 자체가 장중에는 5천억까지 매도를 하는 흐름들이었는데 선물 부분에서 매도 물량을 확 줄여 나가면서 약 1,800억까지 줄였던 부분들. 이 부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 외국인 또한 지금 우리 시장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수급들이 양호하게 좀 들어왔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오늘 시장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 고엔스탑에서 목요일마다 뵙게 될 텐데 좋은 성적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기 검색 상위에 어떤 키워드들이 랭크가 됐는지 화면으로 한 번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면요. 오늘 그린 뉴딜이 1, 2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연달아 계속해서 상위에 랭크가 되는 부분이고요. 상위에는 반도체 대장, 아마도 오늘 실적 발표가 나면서 주목받은 걸로 풀이가 됩니다. 4, 5위에는 코로나19가 오늘 역시 자리하고 있고요. 6위에는 2차 전지, 7위에는 전기차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8위에는 정치 테마주 위치해 있고요. 9위에 반도체, 10위에는 블록딜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또 한 번 랭크가 됐습니다. 네, 이제 어떤 구체적인 종목들이 랭크가 됐는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위에는 신성 ENG 오늘 상한가로 마무리했습니다. 2위에 한화솔루션 오늘 같은 키워드로 묶이면서 상승했고요. 3위에 삼성전자 오늘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소폭 밀리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4위의 시젠 오늘 5.58% 상승했고요. SK케미칼, SK바이오사이언스가 내년에 상장 기대감이 연출이 되면서 오늘 급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6위의 LG화학 1.76% 상승하면서 마무리했고요. 7위의 현대차 오늘 약보합권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8위의 까뮤 ENC 어제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큰 폭의 오름폭 연출이 됐고요. 9위 아비코전자 또 반도체 관련해서 급등했습니다. 10위의 듀산 퓨얼셀 이틀 전에 급락한 이후로 이틀 연속 오름폭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한 종목 한 종목씩 매니저님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첫 번째로는 1위에 자리한 신성 ENG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상위에 계속해서 랭크가 돼 있는데요. 바이든 미국 민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 태양광 테마가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장에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신성 ENG죠. 신성 ENG에 대해서는 저는 고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고! 자, 고라고 말씀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아무래도 오늘 그 실적 발표가 있었죠. 삼성전자의 3분기 가이던스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잠깐 보게 되면 반도체 쪽 흐름들도 상당히 좀 좋았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일부 하웨이 쪽에서 이제 급하게 미국에서 제재 내용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 이제 긴급적으로 만들어낸 물량들이 상당히 좀 많았다라는 부분들이죠. 그 부분에서 동사 같은 경우 신성 ENG 같은 경우에는 클린룸을 좀 만들고 그에 대한 이제 수요가 증가가 거래처를 통해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상한가로 좀 마감이 된 부분들에 있어서 외국인들의 매수 물량이 오늘 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좀 우리가 관심 가지고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신성 ENG 긍정적인 전망 제기해 주시면서 계속해서 고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 태양광 에너지라는 게 신재생 에너지 안에서는 굉장히 각광받고 효율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또 국내 정말 에너지 산업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정착을 위해서 국내에서 남아있는 과제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 분위기 자체가 너무나 좋습니다. 지금 그린 뉴딜이 좀
정부에서 워낙 뭐 뭐라 해야 되나 정책적으로 강하게 좀 우리가 한 단계 이제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이제 새로운 먹거리를 만드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린 뉴딜이 주는 시점은 엄청나게 크다라고 보고 있고, 그에 따른 이제 기후 이변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좀 캘리포니아에 있는 산맥들이 엄청나게 또 최근에 뭐 한 달 넘게 또 타올랐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네. 지금 고온 현상과 이상 기후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가 태풍 영향을 좀 많이 또 받았던 부분들이죠. 아무튼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런 수혜주들이 그린 뉴딜과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면서 대응하면 뭐 좋은 결과 만들어질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네, 그린 뉴딜 자체가 정부 정책으로 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긍정적인 전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5위에 자리한 SK케미칼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내년에 상장을 앞두고 있죠.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또 SK 바이오사이언스와 CMO를 체결한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후보 물질이 임상 3상에 돌입했다는 그러한 소식도 오늘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장에서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저는 이제 고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제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좀 상당히 좀 시장에서 많이 좀 주목을 받는 주요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좀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이제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이번에 뭐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도 상장했을 때도 시장에서 뭐 SK 디스커버리라든지 SK 케미칼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았던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다시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지금 임상 3상 진행이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최근에 수주를 받았던 CMO 수주를 받았던 SK 바이오사이언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호재로 좀 작용을 한다라고 좀 보여지고, 뭐 그렇다면 SK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SK 케미칼 입장에서는 상당히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고를 선택했다 말씀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수혜를 입을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 탄력 입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상장 계획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내년 언제쯤 이 상장이 될까요? 혹시 예상하시는 기간이 있나요?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 뭐 IPO를 하는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SK 바이오팜이 소위 이제 따상을 가면서 시장에서 IPO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부분들이고, 카카오 게임즈 또한 이제 따상을 가면서 시장에서 상당히 좀 많은 관심을 받았었죠. 여기에 이제 빅히트까지 내용이 나왔는데 수요 예측에서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좀 나왔고요. 네. 뭐 그렇다면 우리가 SK 바이오사이언스 또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좀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SK 케미칼 단기적인 오늘 뭐 주가가 10% 넘게 좀 상승을 마감을 좀 해줬습니다. 뭐 그에 따른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죠. 뭐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 지금 현재 SK 케미칼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추세 상승이 예측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 가지면서 혹시나 주가가 조정이 좀 살짝 나온다 하더라도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 시점이나 신규적인 매수 시점으로 보셔야지 SK케미칼이 앞으로 주가가 조정받겠구나라고 판단한 건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SK 바이오팜 또 빅히트, 카카오 게임즈처럼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기대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8위에 자리한 까뮤 ENC입니다. 어제는 이 인기 검색에 써니전자가 올라와서 또 좋은 성적을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어제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 까뮤 ENC 급등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동사에 대해서는 저는 스탑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톱! 자, 스탑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까뮤 ENC 같은 경우 이제 건설 쪽이죠. 건설 쪽 이제 PC 기법을 통해서, 소위 이제, PC 기법을 통해서 이제 국내 대형 건축물을 만드는 업체인데,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립형의 아파트를 좀 만드는 부분들도 있고요. 뭐, 그에 따른 지금 보게 되면, 공장 건설이라든지, 그리고 건물의 외관 공사 같은 경우에도 수주가 좀 일어났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사가 최근에 단기적인 상승이 좀 강했던 부분들이고, 뭐 지금
건설 업체들의 어떻게 보면 업황이 뭐 그렇게 지금 현재 뭐 많이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좀 테마성을 가지고 좀 움직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뭐 그에 따른 어제 상한가 가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17%나 또 상승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좀 보수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정치 테마주인 까뮤 ENC는 스탑이라고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동성이 큰 정치 테마주를 대할 때 좀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분들은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변동성 큰 정치 테마주, 대응 전략이나 리스크 관리 방법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정치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소위 얘기해서 이제 코에 검은 코걸이가 될 수가 있고 귀에 검은 귀걸이가 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정치인들의 말 한마디에 시장이 좌지우지되는 부분들이 있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미래를 설계하시는 분들이고 어떻게 보면 뭐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 미래를 어느 정도 내용을 보고 예측하는 부분들입니다. 뭐 그런데 이제 정치인들이 그런 미래에 있어서 설계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그 시장에 어느 정도의 베네핏이 형성되면서 시장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내용들도 나오게 된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네. 우리가 정치 테마주들 말 한마디에 이번에도 보십시오. 트럼프 같은 경우에 뭐 협상하지 않겠다.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제 민주당이랑 공화당이랑 거의 이제 경기 부양책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했죠. 그러면서 뉴욕 증시도 충격을 받았지만 어제 우리 증시도 좀 약간의 좀 충격을 좀 받으면서도 상승 분위기를 좀 이어나가는 부분들이었는데 오늘 또 갑자기 또 얘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그 말 한마디에 지금 글로벌 증시가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 또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고 특히나 대선 테마로 인해서 대선 관련 후보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조심해서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기업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서 뭐 그에 따른 성장 가능성과 그에 따른 좀 어떻게 보면 북밸류상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대응한다면 오히려 지금 정치 인물주긴 하지만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정치 인물주로만 대응하게 된다면 리스크 관리가 상당히 좀 필요하기 때문에 좀 힘든 매매가 될 수 있어서 그 부분들은 우리가 좀 한번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네, 변동성이 큰 만큼 기업 정보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9위에 자리한 아비코전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DRAM DDR5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죠. 7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고 오늘 24% 장중에 급등을 보여주면서 52주 신고가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장에서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네, 저는 이제 고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비코전자. 자,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 발표된 거 삼성전자의 발표 내용대로 보자면 반도체 쪽이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좋았죠. 자, 그렇다면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스마트폰 판매량이 좀 좋았던 부분들이었는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제 파워 인덕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 PCB 제조도 하고 있는데, 동사 보게 되면 이제 아비코테크라는 종속 회사가 있습니다. 이 아비코테크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연결 재무제표상으로도 잡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현재 지금 아비코전자가 오늘 14% 정도 상승했고 최근에 보게 되면 6일 연속 양봉을 만들면서 추세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줬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내용들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단기적인 월요일날 상승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10위에 자리한 두산 퓨얼셀입니다. 화요일에 블록딜 이슈로 급락을 했지만 블록딜이 일단락된 후 2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네, 지금 현재 그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는 저는 스탑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중에 의외로 두산 퓨어셀 이제 상승으로 전환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저는 좀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 말씀드립니다. 자,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두산이라는 지주사를 통해서 인적 분할을 통해서 설립된 회사인데 발전용
수소 연료 전지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 있는 클리어 엣지 파워라는 회사가 있죠. 자, 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시장에서 상당히 좀 관심이 좀 높았던 부분들이고, 거기에 따른 PFC 타입의 연료 전지 원천 기술을 좀 확보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시장에서는 상당한 베네핏이 형성되었다는 거죠. 멀티플을 많이 좀 준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라든지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분위기 자체가 지금 현재 상승 흐름에서 좀 이탈된 흐름들을 좀 보여줬던 부분들, 이 부분들은 좀 우리가 조금 조심스럽게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차트상 움직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최근에 보면 이제 상한가 가고 난 이후에 지속적인 좀 조정 구간을 좀 보여줬던 부분들이었고, 보시는 것처럼 62평선도 뚫어낼 정도로 이제 강하게 단기간 조정을 보여줬는데, 그에 따른 지금 이제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단기 하락 추세를 만들어주다가 3일 연속 양보가 나왔지만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보게 되자면 45,000원 부근에서는 저항선이 좀 형성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두산 퓨어셀을 단기적인 관점으로 들어가기보다는 현재 우리가 좀 봤을 때는 지금 오늘 41,800원 5% 상승으로 마감을 해주었지만, 우리가 45,000원까지 보게 되자면 일단 동사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해서 대응하자는 관점에서 스탑을 말씀드립니다. 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저항선이 형성될 것 같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상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종목들 한 번에 어떤 의견 제시해 주셨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솔루션, 삼성전자, CJ 모두 고라고 제시해 주셨고요. 현대차도 고, 까뮤 ENC는 스탑, LG화학도 스탑이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매니저님, 이 중에 어떤 것을 베스트 종목으로 꼽아볼까요? 저는 현대차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현대차가 보면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도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오고 있고, 그만큼 시장 자체가 보게 되면 고급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욕구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에 있는 가정들도 가처분 소득이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업자도 많이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근데 좋은 차는 타고 싶고 가격은 저렴한 제품을 선택하려면 아무래도 현대기아차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어느 정도 미국 시장이 먹혔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즉 동사 같은 경우에는 니콜라가 지금 현재 만들어내지 못하는 수소차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시내에서도 이제 우리가 수소차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판매량이 지금 최근에 들어서 좀 줄기차게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자, 그리고 수소 충전소가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깔리고 있다는, 인프라가 형성되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봤을 때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2023년까지 무려 20개가 넘는 전기차를 발표를 할 거다라는 내용이 좀 나왔기 때문에, 친환경 자동차를 보더라도 우리가 동사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 그리고 PBR로 보더라도 아직까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위치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가격 자체가 18만 500원을 좀 보여주면서 마이너스 1.37% 정도 보여주었지만,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지만 아직까지 추세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강하게 상승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흐름들로 봤을 때는 이런 어느 정도의 이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어서 기술적으로도 아주 좋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거래량 또한 좋습니다. 이렇게 상승 분위기에 이제 박스피 어느 정도 수렴하는 구간을 만들어주면서 움직여줄 때는 거래량을 살짝 죽이면서 움직여주는 것도 상당히 동사에게는 좋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동사에 대해서 목표가를 잠깐 좀 제시해드리면요. 저는 21만 원까지는 일단 단기적으로 보고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17만 원 정도 내려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일단은 매도 관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상승 추세 이어갈 것이다라는 말씀 덧대주시면서 현대차 오늘 베스트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엔스탑은 박수범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